아 제발 살려주세요만 계속 반복했어요. 그 영화처럼 했네, 완전 거의. 오줌은 안 쌌어요? 오줌을 싼 건 아닌데 네. 그냥 계속 그냥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. 싸고 싶은데 막 이렇게 그때 술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오줌 하잖아요. 근데 그쵸, 예. 그때는 안 싸고 제가 이제 땅에 묻혀가지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그때 또 여름이었어요. 이제 묻혀 있는데 이게 흙을 완전 세게 묻은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제 진짜 목만 이렇게 딱 빼놓고 저한테 삽으로 제가 머리가 여기 있으면 이게 삽으로 제 머리 옆에 흙을 툭툭 치면서 그 아저씨인데 정말 웃긴 게 저한테 그 삽 치면서 뭐라 했냐면 너 어디까지 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. 거짓말하지 말라고. 근데 나는 진짜 100번을 얘기했거든요. 저 진짜 손님이요. 그분 손님이고 저랑은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. 계속 그냥 그 얘기만 반복했는데 이분이 돌아올 때니까 저기 너 거짓말하면 진짜 죽여버린다. 그러고 그냥 갔어요. 그냥 가고 저는 이제 정말 이제 나오고는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. 못 나오겠죠, 막상 빠지면 진짜. 이게 제가 그때 흙이 막 그러니까 술도 많이 마셨고 흙이 엄청 세게 이렇게 저한테 돼 있는 건 아니었는데 나왔다가 또 잡히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눈도 묶여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. 근데 막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가지고 손으로 꼼지럭꼼지럭 해가지고 나왔어요. 네. 그게 이제 1m 정도만 파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완전히 그 앉아의자? 그 자세로 거의 몇 시간을 있었거든요, 거기에. 그러니까 다리에 이제 거의 쥐가 나고, 술도 먹고, 토하고, 이제 흙에 딱 나와서 청테이프를 풀었죠. 청테이프를 푸니까, 거기에 이제 저기 1.5리터 물하고, 그 다음에 20만원인가? 30만원인가? 20만원. 그게, 거기 왜 그 TC가 같아, 지금. 생각하면 20만원하고 제 깨진 핸드폰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옷을 빨개 벗었거든요? 옷 빨개 벗기고 저를 거기다 넣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다 부어오르죠. 그리고 그때 산에 이제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가 이제 제 얼굴을 막 뜯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좀 억울하고 분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무서웠어요, 솔직히. 무서워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이제 바로 핸드폰부터 고쳤거든요. 핸드폰부터 고치고 메인 형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. 신고는 안 했어요? 신고를 그러니까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.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상황이 막상 닥치잖아요. 그러면 신고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그게 전 진짜 그때 감사한 게 살아남은 것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냥 메인 형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는 안 받고 근데 메인 형이 연락이 오더라고요. 너 앞으로 가게 나오지 말라고.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좀 같이 일하던 선수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형 그 남자는 나도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 남편 아니고 남자친구라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이 결혼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남자친구인데 그 남자친구가 전국구 건달이래요. 예, 그리고 서울에서도 엄청 유명하고, 그냥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, 그러니까 예상은 했지만, 그 얘기 막상 듣고 나서, 원래 정상적이면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,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일도 그만둬야 되는데, 일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. 그 당시에는. 좀 나름 돈맛도 받고, 여자들도 정말 룸 손님들, 아가씨들 그냥 계속 만나잖아요. 일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, 이거 안 되겠다. 이게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이제 신변보호가 되는 곳으로 가자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도를 그만두고 이제 아예 타지역 정바로 이제 다시 들어갔어요. 그러면 네. 그 건달 분도 혹시 제 채널을 볼 수 있잖아요. 그럼 지금은 그렇죠. 말할 수 있다. 새끼야! 정말 안 했어요? 예? 뭐 정말 관계 같은 거 안 했어요? 관계. 네. 어차피 뭐 지금은 뭐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? 그 뭐 관계를 근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왜 그러냐면 그 누나가 이제 펜션도 같이 놀러 갔고 술 먹고 방이 나눠져 있잖아요. 그 건달도 한 거 다 뻔히 아는데 그렇죠. 뻥치니까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? 맞네. 그럼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죽지 않았을까요, 근데? 그렇죠. 그럼 차마 얘기할 수 없었어요, 그때 당시에는. 새끼야! 그럼 이제 정바를 가셨다고 했잖아요. 네. 정바라고 하면은 네. 공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. 여자를 통수치고 사랑을 팔고 돈을 버는. 그렇죠. 선수의 기본이죠, 공사. 그런 사례 좀 알려주세요. 일단 공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공사라고 하면 착공, 준공, 완공이 있잖아요. 근데 공사의 기본 단계가 일단 그 착공 시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선수는 아가씨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은 선수한테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그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이 이제 착공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술집 아가씨들을 공사 치려고 할 수도 없었고 다 알기 때문에 동종업계는 그런 게 없었어요. 근데 일반인 중에 이제 아줌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줌마는
정말 처음 온 거야. 그 아줌마가 제가 언제 왔냐면 제가 남보도 할 때부터 왔거든요. 처음에 친구랑 둘이 왔는데 이 여기를 처음 오고 나도 그때 그 일을 처음 시작한 거죠. 그래가지고 통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. 내가 그 손님한테는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얘기했거든. 뭐 성역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좀 거짓말 좀 하면서 이제 나 집이 어려워서 이제 일하고 학비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일하는데, 그러면은 그 아줌마는 저한테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왜 하필 이 일이냐 꼭 물어봐요. 그럼 나는 알바해도 뭐 시급 뭐 3,000원 뭐 4,000원밖에 못 받고,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언제 그 일을 하면서 이거 갚아. 그리고 누나 나 이거 일하면서 막상 옷도 좀 사고 하면 좀 돈도 부족하게 한다. 괜찮아, 이거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. 누나 그냥 가끔 와주는 것도 나 좀 고맙지.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누나한테 문자로 보내는 거야. 누나 한번 와주면 안 돼? 그리고 우리 밖에서 밥도 한번 먹자, 뭐 놀러 가자,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누나가 계속 왔어요. 올 때마다 이제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, 많이 받을 때 100만 원도 받았거든요. 나중에는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. 그 다음 저는 이제 일을 관뒀고. 근데 그 누나가 좀 착했어요. 착하고, 일단 공사 당하는 사람들 특징이 남자를 잘 몰라. 남자를 잘 모르고 밖에서 봤을 때 이 사람하고는 정말 연애하기 싫은 여자들이 있거든요. 그런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외모나 아니면 이제 춤도 잘 추고 말도 좀 잘하고 하는 남자들을 초이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초이스를 딱 해서 좀 잘 맞춰주고 하면 거기서 빠져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회에서 못 받아본 경험을 대우를 받게 해주니까. 맞아요. 정말 그러니까 손님한테 물론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손님들도 있는데, 그런 분들한테 따뜻하게 말 몇 마디 해주고 살짝 이제 어깨에 손도 올리고 귓속말로 속삭여주고 그러면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. 그쪽에 계속 오고. 그리고 또 대학생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. 21살. 오. 21살이었는데 정말 못생겼어요. 네. 정말 진짜 최악이었어요. 그러니까 뚱뚱한 것도 아닌데 정말 못생겼는데, 이제 제가 왜 지명이 됐냐면 와가지고 이 여자애도 좀 또라이인 게 호빠 와가지고 공부 얘기를 계속해요. 자기 이제 좀 공부 좀 했다 이거야. 근데 나도 공부 좀 했거든.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 수능 얘기하고 수학 문제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. 영어 얘기하고 막 호빠 와가지고 네. 호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좀 맞춰줬거든. 같이 맞춰주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는데,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좀 잔소리를 어느 순간부터 하더라고요. 인생 훈계? 내가 걔보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몇 살 내가 오빠잖아요. 그래도 근데 오빠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일하냐고. 오빠 인생 생각하라고. 그러면 한심하다. 계속 그만둬라. 그러면 나는 이제 네가 너는 그때 금수저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 얘기하면 너는 금수저라 몰라. 솔직히 저희 집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. 학비 나 집에서 다 받았어. 장학금은 못 받았지만. 근데 잔소리하고 그러면 이제 나도 그만두고 너랑 같이 있고 싶지. 나라고 왜 못 그만두겠어. 나 학비도 벌어야 되고, 그리고 낮에는 학교 가잖아. 그리고 내가 휴학하고 가면 취업 시기도 떨어지는데 내가 그 시간 동안 뭐해? 그러면 나 일단 일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 다 졸업하고 우리 나중에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. 이분 돈이 필요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여자가 좋아서 하신 분이. 이 점은 좋았다, 이 점은 안 좋았다. 일단 이게 부정적인 면은 인간관계가 많이 복잡해져요.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짓말이냐면 손님들하고 친해지게 돼 있어요. 지명이 되고 하면 손님들하고 친해지는데, 그럼 손님들이 이제 너 이 일 왜 해? 아니면 뭐 전에 뭐 했어? 이런 질문 꼭 해요. 그럼 순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. 이 사람이, 제가 이제 방 사이즈 보고 얘가 내 지명이 될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계속 거짓말도 하고 일부는 진실도 섞이고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, 그리고 거짓말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하다 보면 우울증도 오고, 저는 코 성형을 했는데 재수술도 하게 됐습니다. 성형 부작용? 네. 긍정적인 면은 이게 그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선수들하고 사이가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. 근데 경쟁도 있고 협업도 있지만은 눈치 싸움이 심해요. 눈치 싸움이 심해서 눈치는 확실히 늡니다. 그러니까 걸러야 될 여자가 보인다는 말씀이시죠? 네네, 맞아요.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우리가 물놀이 할 때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. 네. 그럼 바닷가에도 뭐 여기를 넘지 마세요, 이런 게 있는데, 그 경계선을 건넜을 때는 정말 위험하거든요.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전 진짜 죽을 뻔했고, 그래서 그냥 그 경계선 안에서 놀고 즐기라고 하고 싶어요.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성욕을 억제를 못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그 경계선을 넘었었거든요. 밑바닥까지 완전 내려가 봤는데,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다가 관계 단절로 그냥 종결이었어요.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.